드림카가 있죠. 물론 저에게도 드림카가 있습니다.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제 드림카를 타고 시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미쓰비시가 선보인 스포츠 세단 랜서 에볼루션인데요. 2리터 엔진을 가지고 295마력을 낼 수 있는 정말 고성능 모델이죠. 공공도로를 달리는 최고의 머신이라고 이름이 나있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이 과연 어떤 성능으로 다가올지 랜서 에볼루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랜서 에볼루션의 전면부는 매우 공격적인, 표독스럽게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그런 맹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형적인 일본산 전투기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면 조금 과장이 될까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투기라는 의미는 하늘을 나르는 그런 전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인터쿨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강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특징이라면 번호판 위치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전면 인터쿨러를 막지 않음으로써 엔진으로 유입되는 그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에볼루션이 어떤 방향으로 셋업이 되고자 노력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측면부는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랜서 에볼루션과 비교를 한다라면 조금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을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휠은 BBS제 18인치 휠이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는 브렘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성능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죠. 타이어는 던롭제 타이어가 쓰이고 있고요. 후면부는 커다란 윙이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서는 과거에 카본이 쓰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소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를 봤을 때 리어 디퓨저가 위치해 있는데 고성능 모델임을 암시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테일파이프의 디자인은 그다지 그렇게 눈을 끌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등받이 각도를 매우 세우고 앉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 버킷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 타이트한 그런 운전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한 이점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코너 등에서 롤이 발생하더라도 시트 자체에서 몸을 워낙에 잘 지지해주기 때문에 드라이빙에 필요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충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어링 휠 사이즈도 작고 손에 감기는 맛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쉬움은 이 스티어링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플라스틱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런 장식들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트랙 컴퓨터를 통해서 연비를 비롯해서 휠의 사륜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밖에 패널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차의 가격을 한 번 더 되묻게 만들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부분은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지금 락포드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이퀄라이저 셋업도 잘 돼 있고 부가적으로 DSP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취향에 맞는 그런 음악을 감상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 펀치까지도 내장되어 있고 데크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오디오 부분에는 정말 필요 이상의 투자를 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어 레버 역시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손에 감기는 맛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하단에는 디페런셜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도로에 맞는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로드라든지 눈길에 맞는 그런 상황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전환시킬 수 있게 되죠. 뒷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트렁크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좁죠. 거의 골프백을 하나 이상 적재하기 힘든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징이라면 안쪽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또 워셔액도 트렁크에 넣는 차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네요. 네, 지금 랜서 에볼루션과 함께 드라이브에 나서기 위해서 정지해 있는데요. 이유는 모드를 셋업하기 위해서인데요. 변속 레버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스포츠 모드를 셋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스포츠 모드는 노멀 상태에서 레버를 하나 위로 올리는 것만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더 강화된 성능을 맛보기 위한 S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차가 정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S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네, 과거 시리즈에는 없던 주행 안전 장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SC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능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존까지 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좀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너 부분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스포츠카와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 박진감을 크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RPM이 레드존을 지나친 상황에서도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기어비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핸들링 부분에서도 매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륜구동 차들을 봤을 때 핸들링이 조금 둔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지금 이 에볼루션은 일반 그런 사륜 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변속기는 수동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트윈 클러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아우디의 DSG와 같이 아주 그 즉각적인 반응이 메리트로 꼽히는 그런 변속기인데요. 지금 뭐 이 주행 자체가 굉장히 황홀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타이어 스키듬이 들려오면 긴장감을 얻게 되고 드라이버가 상당히 약간 심적으로 부담을 얻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어떤 코너에서나 좀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아울러 과거 수출형 모델에서는 빠져있던 액티브 U 컨트롤 기능까지 내장된 이 사륜 제어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코너에서 필요한 그런 트랙션을 완벽하게 확보를 해준다는 것 역시 굉장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속력 부분도 물론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차를 탈 때는 역시 지금과 같이 타이어가 울부짖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코너를 전개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타이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에볼루션이 갖고 있는 이 성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기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데요. 타이어에서 탱그리핀만 조금 받쳐준다라면 아주 만족감이 뛰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리터로 295마력을 뺄 수 있고 최대 토크가 41.5kgm에 달합니다. 거기에 초반에
몰려있는 토크 덕분에 어떤 영역에서도 강력한 가속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브레이크 성능 역시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접근 속도를 최대한 유지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브레이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랜서 에볼루션이 과거 대비 몸무게가 많이 늘었죠. 현재 차를 보더라도 1600kg로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체를 컨트롤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셋업들이 매우 돋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 역시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현재 사양은 미국판 MR 버전, 일본판 하이 퍼포먼스 패키지와 같은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스타인 쇼컵 쇼버와 아이박스 스프링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코너링 부분에서 최상의 성능을 끌어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고속도로 주행에서 레인 체인지 등을 해보면 매우 안정감이 뛰어나서 가속을 매우 조장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었고요. 변속기 부분에도 특징이 있죠. 사실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쓰는 그런 변속기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변속 프로그램, 로직을 봤을 때 운전자가 제어할 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랜서 에볼루션의 특징이라면 두 가지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최소 4000rpm 이상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설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기에 제가 셋업해서 탔던 S 스포츠 모드는 엔진의 리스폰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 모드에 있더라도 최소 5000, 6000rpm을 상회하는 정도의 아주 고RPM을 쓰면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셋업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모드에서는 별도의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도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거기에 안전장치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도 아주 황홀하면서 그런 빠른 달리기를 지향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긴장감이 굉장히 감도는 그런 주행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물론 지금 이 연비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짧게 달렸을 때 연비는 1km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이제 1km 후반이긴 하지만 2리터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래도 한 10km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었는데 통상적인 연비를 봤을 때는 한 5에서 잘 나오면 한 7km 정도를 보여주네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꼽히게 되죠. 랜서 에볼루션은 다른 스포츠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박진감을 부르게 하는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최상의 멋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내로 들어섰을 때는 굉장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운전석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최상의 만족감만큼은 어떤 스포츠카 혹은 슈퍼카와 비교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속력 부분으로 봤을 때 해치백인 GTI와 비교를 해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짧은 시승만으로 이 차를 평가를 한다면 생각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에볼루션이 갖고 있는 본래 성능을 직접 체감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은 분명히 180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6,200만원이라는 가격 자체로 봤을 때 분명히 높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차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서 낮아진다라면 더 큰 메리트를 느낄 텐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볼루션 MR 혹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패키지 적용 모델로 본다라면 국내 가격이 그렇게 나쁘다라는 생각은 부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6천만원대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G37 쿠페를 비롯해서 아우디 TT 등 다양한 모델이 있죠. 그 차와는 분명히 다른 영역에서 경쟁하는 차, 또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최대한의 안정감 또한 안전성을 추구해주는 차가 바로
랜서 에볼루션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칭찬 부분만 너무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차를 막상 택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패밀리카로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승차감도 떨어진다든지 또한 연비 부분 아주 좀 좌절적인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리기 부분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층에게 분명히 에볼루션은 드림카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미쓰비시의 스페셜리스트 랜서 에볼루션을 만나봤습니다.